Hi guys, I'm Gigi. Today I'm gonna read Harry Potter. 제15장 금지된 숲. 상황은 악화될 대로 악화되었다. 필치는 그들을 1층에 있는 맥고나걸 교수의 서재로 데려갔고 그들은 그곳에 앉아서 서로 한마디 말 없이 기다렸다. 헤르미온느는 떨고 있었다. 해리의 머릿속에서는 변명거리와 알리바이와 꾸며낸 이야기들이 마구 떠올랐지만 모두가 말도 되지 않는 것들이었다. 이번엔 또 그 공경에서 어떻게 벗어날지 알 수 없었다. 그들은 궁지에 몰려 있었다. 어떻게 그 망토를 두고 오는 어리석은 짓을 할 수 있었을까? 맥고나걸 교수는 그들이 한밤중에 침대에서 나와 수업시간 이외에는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가장 높은 천문탑으로 몰래 들어간 것을 전혀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할 것이다. 게다가 노버트와 투명망토 문제까지 덧붙여진다면 그들은 차라리 일찌감치 가방을 싸는 게 나을지도 몰랐다. 해리가 상황이 악화될 대로 악화되어서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의 생각은 틀렸다. 맥고나걸 교수가 나타났을 때 그녀는 네빌과 함께였다. 해리! 다른 두 사람을 보는 순간 네빌이 소리쳤다. 주의하라고 말해주려고 너희들을 찾아다녔어. 말포이 녀석이 너희들을 잡으러 간다고 하는 말을 들었거든. 너희들이 해리는 네빌의 말을 멈추게 하기 위해 고개를 세게 저었지만 맥고나걸 교수가 보고 말았다. 그들 앞에 우뚝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은 로버트보다도 더 많은 불을 내뿜을 것처럼 보였다. 너희들이 이런 일을 했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필치 씨가 너희들이 천문탑에 있다고 하더구나. 그땐 새벽 1시였어. 할 말 있으면 해봐라. 헤르미온느가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그녀는 조각상처럼 조용히 슬리퍼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알 것 같다. 맥고나걸 교수가 말했다. 안 봐도 뻔하지. 너희들이 드레이코 말포이에게 터무니없는 욕 얘기를 흘려서 그 애를 침대에서 나오게 해서 꾸지람을 받게 하려는 속셈이었겠지. 그 녀석은 이미 잡았다. 너희들은 여기 있는 롱바텀이 그 이야기를 듣고 믿었다는 것도 우습지? 네빌이 당황스럽고 상처받은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자 해리는 네빌의 눈을 보며 비록 말로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려고 했었다. 가엾은 네빌. 해리는 그가 자신들에게 주의를 주어 피하게 하려고 어둠 속에서 얼마나 힘들게 찾아다녔을지 안 봐도 훤히 알 수 있었다. 넌더리가 난다. 맥고나걸 교수가 말했다. 하룻밤에 4명의 학생이 침대에서 나오다니. 이런 일은 처음이야. 너, 그레인저, 넌 좀 지각이 있을 줄 알았다. 너, 포터, 너에겐 이런 짓보다 그리핀도르가 더 의미 있을 줄 알았어. 너희 셋 모두 징계를 받게 될 거야. 그래, 너 롱바텀도 마찬가지야. 이유야 어쨌든 밤에 학교를 돌아다닌 건 잘못이야. 특히 요즘엔 그건 매우 위험한 짓이야. 그리고 그리핀도르에서 50점이 감점될 줄 알거라. 50점이요? 해리는 숨이 막혔다. 그들은 그가 지난번 퀴디치 시합에서 따낸 선두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각각 50점이야. 맥고나걸 교수가 길고 뾰족한 코로 힘겨운 듯이 숨을 쉬며 말했다. 교수님, 제발. 안 돼. 여러 말 마라, 포터. 자, 침대로 돌아들가. 너희들 모두 난 그리핀도르 학생들에 대해 이렇게 실망해 본 적이 없다. 150점 감점. 그렇게 되면 그리핀도르는 꼴찌였다. 그들이 하룻밤 사이에 그리핀도르가 기숙사 우승컵을 차지하게 될 기회를 망쳐버린 것이었다. 해리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이걸 어떻게 만회할 수 있을까? 해리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네빌이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몇 시간 동안 흐느껴 오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해리는 그에게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해주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네빌도 그와 마찬가지로 날이 밝아오는 걸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핀도르의 나머지 학생들이 그들이 한 일을 알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날 기숙사 점수가 적힌 커다란 누각을 지나는 그리핀도르의 학생들은 뭔가 큰 실수가 있었던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점수가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150점이나 줄어들 수 있을까? 그 뒤 그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해리포터가 두 퀴디치 시합의 영웅인 그 유명한 해리포터가 2명의 다른 멍청한 1학년생들과 함께 그들의 점수를 모두 까먹었다는 말이었다. 해리는 학교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사랑받던 존재에서 갑자기 가장 미움받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레븐클로와 후플푸프의 학생들조차 그를 적대시했다. 왜냐하면 모두들 슬리데린이 기숙사 우승컵을 받지 못하는 걸 보게 되길 몹시도 바랐기 때문이었다. 해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했고 그를 욕할 때도 굳이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다. 슬리데린들은 반면에 그가 옆으로 지나가며 휙하고 휘바람을 부는가 하면
환호하며 박수를 쳤다. 고마워 포터. 내게 빛 하나 줬어. 그의 곁에는 오직 론뿐이었다. 몇 주 지나면 그 애들도 다 잊어버릴 거야. 프레드와 조지 형도 언제나 점수를 뭉텅뭉텅 까먹었는데 사람들은 아직도 형들을 좋아해. 하지만 그들은 한 번에 150점을 까먹은 적은 없잖아. 안 그래? 해리가 비참하게 말했다. 그건 그렇지. 론이 인정했다. 그렇게 큰 감점을 회복하기에 너무 늦기는 했지만 해리는 이제부터 다시는 자신의 일이 아닌 어떤 일에 관여하지 말아야겠다고 굳게 맹세했다. 몰래 이것저것 살피며 돌아다닌 것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부끄러움을 견딜 수가 없어 우드에게 가서 퀴디치 틈을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그만둔다고? 모두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니? 퀴디치에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점수를 딸 수 있겠어? 하지만 그는 퀴디치조차 흥미를 잃고 말았다. 팀원들은 연습하는 동안 해리에게 전혀 말을 걸지 않았고 말을 꼭 해야 될 때는 그저 수색꾼이라고 불렀다. 헤르미온느와 네빌도 고통받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해리만큼 유명하지 않았으므로 그 정도로 힘겹지는 않았지만 아무도 그들에게 말하려고 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헤르미온느는 수업 시간에 더 이상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해리는 시험이 멀지 않았다는 게 차라리 기쁠 정도였다. 공부에 푹 파묻혀 있으면 그런 비참함을 마음에서 떨궈버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와 론과 헤르미온느는 서로 만나는 걸 피하고 복잡한 마법의 약성분들이나 마법과 주문들을 외우고 마법의 발견과 도깨비 반란 날짜들을 암기하며 밤늦게까지 공부에 매달렸다. 그 뒤 시험 시작 예정일 일주일 전쯤 그와 관계되지 않는 어떤 일에도 관여하지 않겠다던 해리의 결심이 예상치 못했던 시험대에 올려지게 되었다. 도서실에서 기숙사로 돌아가던 어느 날 오후 그는 앞 교실에서 누군가가 훌쩍훌쩍 울고 있는 소리를 들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퀴렐의 목소리가 들렸다. 안 돼, 안 돼, 다시는 안 돼, 제발. 누군가가 그를 협박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해리는 더 가까이 갔다. 좋아, 좋아. 그는 퀴렐이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 잠시 후 퀴렐이 터번을 똑바르게 매만지며 교실에서 급히 나왔다. 그는 창백했고 금방이라도 울어버릴 것 같은 표정이었다. 그가 저쪽으로 걸어갔다. 해리는 퀴렐이 그를 알아챘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퀴렐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교실 안을 들여다보았다. 교실은 텅 비어 있었지만 맞은편에 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해리는 그쪽으로 반쯤 걸어가다가 다시는 어떤 일에도 관여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일을 떠올렸다. 그렇지만 스네이프가 막 그 방에서 나간 게 분명했고 해리가 방금 들은 것으로 판단할 때 스네이프는 틀림없이 신이 나서 걷고 있을 것이다. 퀴렐이 마침내 굴복한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해리는 도서실로 갔다. 헤르미온느는 론의 천문학 공부를 도와주고 있었다. 해리는 그들에게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모두 해주었다. 그렇다면 스네이프가 드디어 성공했다는 얘기군. 론이 말했다. 만일 퀴렐이 그에게 어둠의 힘을 막는 주문을 깨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면? 그래도 플러피가 있잖아.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스네이프는 어쩌면 해그리드의 도움 없이도 플러피를 지나가는 방법을 알아냈는지도 몰라. 론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수천 권의 책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여기 어딘가에 머리가 셋 달린 거대한 개를 지나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제 어떡하지 해리? 론의 눈에 다시 모험의 불빛이 타오르고 있었지만 해리가 뭐라 말하기도 전에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덤블도어 교수님에게 가는 거야. 우린 진작에 그렇게 했어야 했어. 만일 또 우리 맘대로 행동했다간 이번에 확실히 쫓겨날 거야. 하지만 아무 증거가 없잖아. 해리가 말했다. 퀴렐은 너무 겁에 질려 있어서 우리를 도와주지 못할 거야. 그리고 스네이프가 할로윈 때 트롤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모르며 3층 근처에는 가본 적도 없다고 시침이 떼면 그만이야. 사람들이 누굴 믿겠니? 그일까 우리일까? 우리가 그를 싫어하는 건 누구나 다 알아. 덤블도어 교수님은 우리가 그를 파면당하게 하려고 그런 말을 꾸며냈다고 생각할 거야. 필치는 자신의 생계가 거기에 달려있으니 우리를 도우려 하지 않을 게 뻔해. 그는 스네이프에겐 지나치게 친절하기도 하고. 그는 학생들이 처벌받으면 받을수록 좋다고 생각할 거야. 그리고 잊지 마. 우린 그 돌이나 플러피에 대해선 알아선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그건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할 거야. 헤르미온느는 수긍하는 표정이었지만 론은 그렇지 않았다. 우리가 만일 조금만 캔다면 안 돼. 해리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린 이미 할 만큼 했어. 그는 목성 지도를 끌어당겨 그 달들의 이름을 외우기 시작했다. 그 다음날 아침
식사 테이블에 해리와 헤르미온느와 네빌에게 편지가 배달되었다. 편지 내용은 모두 똑같았다. 여러분의 징계는 오늘 밤 11시에 시작됩니다. 현관에서 필치 씨를 만나세요. 맥고나걸 교수. 해리는 감점받은 데 온통 정신이 팔려 징계받았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이렇게 되면 하룻밤 동안은 공부를 할 수 없었으므로 헤르미온느가 불평을 하리라 예상했지만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해리와 마찬가지로 그녀도 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날 밤 11시에 그들은 학생 휴게실에서 론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네빌과 함께 현관으로 내려갔다. 필치는 이미 와 있었다. 말포이도 와 있네. 해리는 말포이도 징계받았다는 사실을 잠시 잊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와. 필치가 등불을 켜고 그들을 밖으로 안내하며 말했다. 2번 다시 학교 규칙을 어기지 못하도록 해줄 테니까. 그가 심술궂은 눈초리로 그들을 흘겨보며 말했다. 그래, 고된 노동과 고통이 인생의 가장 훌륭한 스승이지. 예전의 처벌 방법들이 다 없어져서 안 됐군. 손목을 며칠 동안 천장에 매달아 놓는다던가 뭐 그런 것 말이야. 내 사무실엔 아직도 사슬이 있어. 혹시 필요할 경우를 생각해서 기름도 잘 쳐두었지. 좋아, 출발하자. 달아날 생각일랑 아예 말고 그랬다간 더 좋지 않을 거야. 그들은 어두운 정원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네빌은 계속해서 코를 훌쩍거리고 있었다. 해리는 자신들이 어떤 벌을 받게 될지 궁금했다. 아주 끔찍한 것일 게 분명했다. 그렇지 않다면 필치가 저렇게 좋아할 리가 없었다. 달은 밝았지만 구름이 오락가락하며 달빛을 가렸다. 앞에서 해리는 불이 밝혀진 해그리드의 오두막 창문을 볼 수 있었다. 그때 멀리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자넨가 필치? 서두르게. 나도 빨리 시작하고 싶으니까. 해리는 가슴이 떨렸다. 만약 해그리드와 함께 일하게 된다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안도의 빛이 얼굴에 나타났던지 필치가 말했다. 저 멍청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보지? 착각하지 마라 꼬마야. 너희들은 숲속으로 가고 있는 거야. 멀쩡하게 돌아온다는 거 꿈도 꾸지 마라. 이 말에 네빌은 작은 신음소리를 냈고 말포이는 걸음을 딱 멈췄다. 숲이라고요? 그가 되풀이하여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상시만큼 그렇게 차갑게 들리지는 않았다. 우린 밤에는 저 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 저 안에는 온갖 것들이 다 있다고요. 늑대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빌이 해리의 망토 소매를 움켜잡고 숨 넘어가는 소리를 냈다. 그거야 내가 알 바 아니지 안 그래? 필치는 좋아서 목소리마저 갈라졌다. 벌 받을 짓을 하기 전에 늑대들에 대해 생각했어야지 안 그래? 해그리드가 어둠 속에서 그들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왔다. 뒤에서 팽이 졸졸 따라오고 있었다. 해그리드는 커다란 석궁을 들고 있었고 어깨에는 화살통이 매달려 있었다. 시간이 거의 다 됐잖아. 그가 말했다. 난 여기서 30분 동안 기다렸어. 괜찮니? 해리? 헤르미온느? 그 애들에게 지나치게 친절하게 굴어선 안 되잖아 해그리드. 필치가 냉담하게 말했다. 그 애들은 결국 여기에 벌 받으러 온 거니까 말이야. 그래서 늦은 거야? 해그리드가 필치에게 눈살을 찔푸리며 말했다. 그 애들에게 훈계하느라고? 그건 자네가 할 일이 아니잖아. 이제 자네 할 일은 다 했으니 여기서부터는 내가 맡을게. 새벽에 오겠네. 필치가 말했다. 혹 살아남은 녀석이 있다면 말이야. 그는 이렇게 심술궂게 덧붙이고는 돌아서서 어둠 속에서 등불을 흔들며 성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말포이가 멀어져가는 필치를 바라보다 해그리드에게 고개를 돌렸다. 전 저 숲속에 들어가지 않을래요. 해리는 겁에 잔뜩 질려있는 그의 목소리를 듣자 고소한 생각이 들었다. 호그와트에 머물고 싶다면 들어가야 해. 해그리드가 사납게 말했다. 잘못을 했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지. 하지만 이건 하인의 일이잖아요. 그건 학생들이 할 일이 아니라고요. 전 글을 베껴 쓴다던가 뭐 그런 벌을 받는 줄 알았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줄 아시면 우리 아버지가 호그와트에서는 이렇게 해. 해그리드가 성내며 말했다. 글을 베껴 쓴다고? 그게 너희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니? 같은 벌을 받아도 기왕이면 너희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낫지 않겠어? 그게 싫으면 나가야지. 네 아버지가 차라리 네가 쫓겨나길 바란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성으로 돌아가. 짐을 싸어서. 말포이는 꼼짝하지 않았다. 그는 해그리드를 사납게 쳐다보았지만 곧 고개를 떨구었다. 좋아, 그러면 해그리드가 말했다. 잘 들어. 우리가 오늘 밤 할 일은 위험하니까 말이야. 그리고 난 아무도 위태롭게 되길 바라지 않아. 잠시 이쪽으로 따라와. 그는 그들을 숲속 가장자리로 데려갔다. 그는 등불을 높이 들어올린 채 울창한 나무들 속으로 나 있는 좁다랗고 꼬불꼬불한 길을 가리켰다. 숲속에서 산들바람이 불어와 그들의 머리카락이 휘날렸다. 저길 봐. 해그리드가 말했다. 땅 위에서 반짝이고 있는 저거 보이니? 은빛 나는 거.
그건 유니콘의 피야. 어쩌면 저 쓰레기통 안에 심하게 다친 유니콘이 있을지도 몰라. 벌써 일주일에 2번째야. 지난 수요일에는 죽은 유니콘이 발견되었거든. 우린 지금 그 가엾은 동물을 찾으러 가는 거야. 우린 어쩜 그 녀석을 죽여야 할지도 몰라. 마냥 고통스러워 신음하는 것보단 그 편이 그 녀석에겐 편안할 수도 있거든. 아무리 다쳤어도 그 유니콘이 우리를 먼저 발견하면 어떡해요? 말포이가 여전히 겁에 질린 것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나 펜과 함께 있으면 숲속에서 사는 어떤 것도 너희들을 해치지 않을 거야. 해그리드가 말했다. 길을 따라 쭉 가다가 두 무리로 갈라져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야. 도처에 핏자국이 있어. 유니콘이 어젯밤부터 비틀거리며 돌아다닌 게 분명해. 팽은 제가 데려갈게요. 말포이가 팽의 긴 이빨을 바라보며 얼른 말했다. 좋아. 하지만 조심해야 해. 그 녀석은 겁쟁이거든. 해그리드가 말했다. 그러면 나와 해리 그리고 헤르미온느가 한쪽으로 가고 말포이, 네빌, 팽은 그 반대쪽으로 가는 거야. 자, 만일 누구든 유니콘을 찾으면 초록색 불빛을 올려. 알았지? 지팡이를 꺼내 연습해봐. 바로 그거야. 그리고 누구든 곤란한 상황에 빠지면 빨간색 불빛을 올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찾아갈 테니까. 조심해. 가자. 숲은 어두침침하고 조용했다. 조금 돌아다니다가 갈림길이 나오자 해리와 헤르미온느와 해그리드는 왼쪽 길을 택했고 말포이와 네빌과 팽은 오른쪽을 택했다. 그들은 땅바닥을 보며 조용히 걸었다. 때때로 나뭇가지들 사이로 새어든 달빛이 낙엽들 위에 얼룩진 푸르스름한 은빛 핏무리를 비췄다. 해리는 해그리드가 매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는 걸 알았다. 늑대 인간이 유니콘을 죽일 수 있을까요? 해리가 물었다. 늑대 인간은 느려서 안 돼. 해그리드가 말했다. 유니콘을 잡는 건 쉽지가 않아. 매우 강력한 마법의 생물이거든. 난 여지껏 한 마리도 다친 걸 본 적이 없어. 그들은 이끼 낀 나무 그루터기를 지나 계속 걸었다. 흐르는 물소리가 들려왔다. 가까운 어딘가에 개울이 있는 게 분명했다. 꼬불꼬불한 길을 따라 여기저기에 여전히 유니콘의 핏자국이 남아있었다. 괜찮니, 헤르미온느? 해그리드가 작은 소리로 물었다. 걱정 마. 유니콘이 이렇게 심하게 다쳤다면 멀리 가진 못했을 테니까. 그러면 우린 저 나무 뒤로 가! 갑자기 해그리드가 해리와 헤르미온느를 붙잡아 키 큰 오크나무 뒤로 끌어당겼다. 그리고 그는 화살 하나를 꺼내 석궁에 맞추고 들어올려 쏠 준비를 했다. 그들 셋은 귀를 기울였다. 근처 낙엽들 위로 무언가가 스르르 미끄러지고 있었다. 꼭 망토가 땅에 끌리는 소리 같았다. 해그리드는 어두운 길을 힐끔힐끔 보았다. 그런데 잠시 후 그 소리가 사라졌다. 그럴 줄 알았어. 그가 중얼거렸다. 여기에 뭔가 있어서는 안 될 게 있는 거야. 늑대 인간이요? 해리가 물었다. 그건 늑대 인간도 아니고 유니콘도 아니야. 해리가 으스스하게 말했다. 좋아, 날 따라와. 하지만 조심해. 자. 그들은 아주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기울이며 더 조용히 걸었다. 갑자기 앞에 있는 공터에서 확실히 뭔가가 움직였다. 거기 누구야? 해그리드가 소리쳤다. 이리 나와라. 무기를 가졌다. 그리고 그 공터에서 그것이 나왔다. 사람이었나? 아니 말이었나? 허리까지는 빨간 머리에 턱수염을 기른 남자였는데 그 아래는 길고 불구스름한 꼬리가 달린 희미한 밤색이 도는 말의 몸이었다. 해리와 헤르미온느는 입이 딱 벌어졌다. 오, 자네였군, 로넌. 해그리드가 반가워하며 말했다. 잘 있었나? 그가 앞으로 걸어가 그 켄타우루스와 악수를 했다. 안녕하시오, 해그리드. 로넌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굵고 슬픔에 잠긴 듯했다. 날 쏘려고 한 거요? 조심해요, 로넌. 해그리드가 그의 석궁을 가볍게 치며 말했다. 이 숲속에 무언가 몹쓸 것이 있으니까 말이야. 그건 그렇고 이쪽은 해리포터와 헤르미온느 그레인저요. 저 위 학교의 학생들이지. 그리고 이쪽은 로넌이야. 얘들아, 켄타우루스지. 저희도 알아챘어요. 헤르미온느가 머무적거리며 말했다. 안녕? 로넌이 말했다. 학생들이라고? 저 위 학교에선 많이 배우니? 조금이요. 헤르미온느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조금이라. 글쎄, 그게 중요하지. 로넌이 한숨을 쉬었다. 그는 머리를 들어 하늘을 뚫어지게 보았다. 오늘 밤엔 화성이 밝군. 그래. 해그리드가 역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이것 봐. 만나서 정말 기쁘네, 로넌. 왜냐하면 다친 유니콘이 한 마리 있거든. 뭐라도 봤나? 로넌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태연히 위쪽을 응시한 뒤 다시 한숨을 쉬었다. 언제나 아무 잘못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첫 번째 희생자야. 그가 말했다. 과거 오랫동안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맞아. 해그리드가 말했다. 그런데 뭐라도 봤나, 로넌? 유별난 것이라도. 오늘 밤엔 화성이 밝군.
로넌이 또 되풀이해 말하는 동안 해그리드는 조바심 내며 그를 바라보았다. 유별나게 밝아. 맞아. 하지만 난 좀 더 가까운 곳에 있는 유별난 것에 대해 말하는 거야. 해그리드가 말했다. 그러니까 뭐 이상한 걸 알아채지 못했다는 건가? 그러나 이번에도 로넌은 대답하는데 한참이 걸렸다. 마침내 그가 말했다. 숲은 많은 비밀을 숨기고 있어. 로넌 뒤에 있는 나무에서 뭔가 움직이자 해그리드는 다시 석궁을 들어올렸다. 하지만 그건 머리와 몸이 까맣고 로넌보다 더 야만적으로 보이는 또 하나의 켄타우로스였을 뿐이었다. 안녕 베인, 해그리드가 말했다. 잘 지내요? 안녕하시오 해그리드, 잘 지내시겠죠? 그럼요, 이것 봐요. 로넌에게도 방금 물었었는데 최근에 여기서 뭐 이상한 거 본 적 있어? 다친 유니콘이 한 마리 있어서 말이오. 뭐 아는 것 없어? 베인이 걸어와 로넌 옆에 섰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오늘 밤은 화성이 밝군. 그가 꾸밈없이 말했다. 들었소. 해그리드가 심술이 나서 말했다. 그러면 둘 중 누구라도 뭔가 보면 내게 알려줘요. 그럴 거죠? 우린 이만 가겠소. 해리와 헤르미온느는 그를 따라 그 공터에서 나오며 나무들이 시야를 가로막을 때까지 어깨 너머로 로넌과 베인을 바라보았다. 절대로, 해그리드가 화를 내며 말했다. 켄타우로스에게서 제대로 된 대답을 얻으려고 하면 안 돼. 별이나 보는 몽상가들이라니까. 세상 일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어. 이 숲속엔 켄타우로스들이 많아요? 헤르미온느가 물었다. 몇 안 돼. 대체로 남과 잘 사귀려 하지 않지만 내가 잠깐 한마디 나누고 싶어 하면 잘 나타나주지. 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동물이야. 많이 알고 있지만 잘 입 밖에 내지는 않거든. 우리가 전에 들었던 게 켄타우로스 소리였을까요? 해리가 말했다. 내게는 그게 말굽소리처럼 들렸니? 아니야. 그들은 유니콘들을 죽이지 않아.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 그들은 빽빽하고 어두운 나무들 사이로 계속 걸었다. 해리는 계속 초조하게 어깨 너머를 넘겨다 보았다. 그는 누군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불쾌한 느낌이 들었다. 그 순간 해리는 해그리드와 그가 들고 있는 석궁이 자신들과 함께 있다는 게 든든하게 여겨졌다. 그들이 길모퉁이를 지나치자마자 헤르미온느가 해그리드의 팔을 잡았다. 해그리드, 봐요. 빨간 불꽃이에요. 다른 애들이 위험에 처했나 봐요. 너희 둘은 여기서 기다려. 해그리드가 소리쳤다. 길에 가만히 있어. 다시 돌아올 테니. 그들은 그가 덤불을 헤치고 나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낙엽들이 살랑살랑 떨어지는 것 말고는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을 때까지 겁에 질려서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서 있었다. 그 애들이 설마 다치지는 않았겠지? 헤르미온느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말포이가 다쳤다면 상관하지 않아. 하지만 네빌에게 무슨 일이 있다면 애초에 그 애가 여기 온 건 우리의 잘못이었잖아. 시간이 지리하게 흘렀다. 귀가 평소보다 더 예민해진 것 같았다. 해리는 산들거리는 바람소리, 작은 가지의 금가는 소리까지도 들리는 것 같았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 마침내 저벅저벅 밟는 발자국 소리를 내며 해그리드가 돌아왔다. 말포이와 네빌과 팽도 함께 왔다. 해그리드는 굉장히 성이 나 있었다. 말포이가 몰래 네빌 뒤로 가서 장난으로 그를 놀라게 했던 것 같았다. 그래서 네빌이 겁을 집어먹고 그 불꽃을 올렸던 것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법석을 떨어놨으니 이제 행여나 뭐라도 잡을 수 있겠냐? 좋아, 그룹을 바꾸자. 네빌, 넌 나와 헤르미온느와 있고 해리, 넌 펜과 이 얼간이와 가. 미안해. 해그리드가 해리에게 작은 소리로 덧붙였다. 하지만 그 녀석은 널 쉽게 놀라게 하진 못할 거야. 우린 이 일을 반드시 해내야만 해. 그래서 해리는 말포이와 펜과 함께 숲 한가운데로 출발했다. 그들이 1시간쯤 계속해서 들어가자 숲이 너무 울창해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었다. 해리는 핏자국이 더 진해지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근처 나무뿌리에는 그 가엾은 동물이 고통으로 마구 몸부림쳤던 듯 피가 튄 얼룩들이 여기저기 있었다. 해리는 늙은 오크나무의 뒤엉킨 가지들 사이로 앞에 있는 공터를 볼 수 있었다. 봐. 그가 말포이의 팔을 잡아 끌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땅바닥에 뭔가 밝은 하얀색이 어슴풀에 빛났다. 그들은 조금 더 가까이 갔다. 그것은 정말 유니콘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죽어 있었다. 해리는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슬픈 건 본 적이 없었다. 유니콘은 그 길고 가느다란 다리들을 이상한 각도로 쭉 뻗고 갈기는 거무스름한 이파리들 위에 진주처럼 하얗게 늘어뜨린 채 누워 있었다. 해리가 그쪽으로 한 발짝 더 내딛었을 때 뭔가가 주르르 미끄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 공터 가장자리에 있는 덤불이 흔들렸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두건을 쓴 형상이 나타났다.
해리와 말포이와 팽은 꼼짝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런데 그 망토를 쓴 형상이 유니콘에게 다가가더니 그 동물의 옆구리에 난 상처 부위에 머리를 쳐박고는 피를 빨아먹기 시작했다. 아! 말포이가 소름 끼치는 비명을 지르고는 달아났다. 팽도 그랬다. 그러자 두건을 쓴 형상이 고개를 쳐들고 해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형상의 앞자락에서는 유니콘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일어서서 즉시 해리 쪽으로 왔다. 그는 무서워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 뒤 그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찌르는 듯한 통증이 머리를 조여왔다. 마치 그의 흉터에 불이 붙는 것 같았다. 반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때 뒤에서 급히 달리는 발굽 소리가 들리더니 뭔가가 해리 위쪽으로 뛰어내려 그 형상을 공격했다. 머리 통증이 너무 심했으므로 해리는 무릎을 꿇고 앉았다. 1, 2분쯤 지났을까? 고개를 들었을 때 그 형상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리고 로넌도 베인도 아닌 켄타우루스 하나가 곁에서 지켜보고 서 있었다. 이 켄타우루스는 더 젊어 보였고 흰빛이 도는 금발에 몸은 팔로미노 같았다. 괜찮니? 켄타우루스가 해리를 잡아 일으키며 말했다. 네, 고마워요. 그게 뭐였죠? 켄타우루스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엷은 사파이어 빛깔이었다. 해리를 유심히 바라보던 그의 눈이 해리의 이마에 난 눈에 띄는 검푸른 흉터에 머물렀다. 포터의 아들이구나. 그가 말했다. 해그리드에게 돌아가는 게 좋겠다. 이런 시간에 숲은 위험하니까. 특히 내게는 말이야. 탈래? 이 길에서는 그 편이 빠를 거야. 내 이름은 피렌체야. 그가 해리가 등에 올라탈 수 있도록 앞다리를 굽히며 말했다. 공터 저쪽에서 갑자기 더 빨리 달리는 발굽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는 숲에서 벼랑간 로넌과 베인이 튀어나왔다. 땀투성이가 된 옆구리가 위아래로 실룩거리고 있었다. 피렌체! 베인이 고함을 질렀다. 뭐하고 있는 거야? 사람을 태우고 창피하지도 않아? 자네가 천한 노새인가? 이 애가 누군지 아세요? 피렌체가 말했다. 포터의 아들이에요. 얜 이 숲을 빨리 떠날수록 좋다고요. 그 애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었던 거지? 베인이 투덜거렸다. 기억해, 피렌체. 우리는 하늘에 거스르는 일을 하지 않기로 맹세했어. 행성들의 움직임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눈치챘잖아? 로넌이 신경질적으로 앞발로 땅을 찼다. 피렌체는 분명 그게 제일 좋으리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해리가 잔뜩 주눅든 목소리로 말했다. 베인이 화가 나서 뒷발을 찼다. 제일 좋으리라는 생각에서?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야? 켄타우루스는 예언되어진 일에 관여해선 안 된다고. 우리의 숲에서 길을 잃어버린 인간들을 찾아 당나귀들처럼 뛰어다니는 건 우리의 일이 아니야. 피렌체가 화가 났는지 갑자기 뒷다리로 일어섰으므로 해리는 떨어지지 않기 위해 그의 어깨를 꽉 잡아야만 했다. 저 유니콘을 보지도 못하셨어요? 피렌체가 베인에게 고함을 질렀다. 그것이 왜 죽었는지 이해를 못하세요? 아니, 행성들이 당신에게 저 비밀을 알려주지 않았나요? 전 꼭 이렇게 못 들은 척해야 한다면 차라리 이 숲에 숨어 있어야 하는 운명에 대항할 거예요. 베인, 그래요. 인간들과 함께 말이에요. 그리고 피렌체는 몸을 획 돌렸다. 해리는 있는 힘껏 꽉 잡고 있었고 그들은 로넌과 베인을 뒤에 남겨둔 채 숲속으로 돌진했다. 해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건지 전혀 알지 못했다. 베인이 왜 그렇게 화를 내는 거죠? 그가 물었다. 도대체 당신은 절 무엇에게서 구해준 거죠? 피렌체는 걸음을 늦추고 해리에게 낮게 늘어진 나뭇가지들에 걸릴지 모르니 고개를 숙이라고 주의를 주었다. 피렌체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으므로 해리는 그가 자신에게 더 이상 말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주 빽빽이 들어선 나무들 사이로 지나가고 있을 때 피렌체가 갑자기 멈춰섰다. 해리포터, 넌 유니콘의 피가 뭐에 쓰이는지 아니? 아니요. 해리가 그 이상한 질문에 깜짝 놀라서 말했다. 저희 마법의 약에는 유니콘 뿔과 꼬리만 사용해왔어요. 그건 유니콘을 죽이는 게 엄청난 일이기 때문이야. 피렌체가 말했다. 자포자기하고 바닥 인생을 사는 놈들만이 저지를 수 있는 일이지. 유니콘의 피는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도 살아나게 하지만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해.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고결하고 방어 능력이 없는 것을 죽게 하면 그 피가 입에 닿는 순간부터 불완전하고 저주받은 삶을 살게 되거든. 해리는 달빛에 은빛으로 얼룩진 피렌체의 뒤통수를 빤히 보았다. 하지만 어느 누가 그렇게 절망적이겠어요? 그는 이상스러웠다. 영원히 저주받을 거라면 차라리 죽는 게 낫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피렌체가 동의했다. 오래 살아봤자 특별한 어떤 것을 마실 수 없다면 말이야. 강력한 힘과 능력을 회복시켜주는 것, 영원히 죽지 않게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마실 수 없다면 말이야, 포터.
바로 이 순간에 학교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아니? 마법사의 돌이요. 물론 불로장수약이죠. 하지만 전 이해하지 못해요. 누가 기회를 노리며 삶에 집착해온 사람, 권력을 회복하기 위해 많은 세월을 기다려온 사람을 전혀 모르겠니? 마치 강철 주먹이 갑자기 해리의 가슴을 꽉 움켜쥐는 것 같았다. 그는 살랑대는 나무들 너머에서 해그리드와 만났던 날 밤에 그가 해주었던 말을 한 번 더 듣는 기분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고 하지. 하지만 내 생각에 그건 말도 안 돼. 그가 보통 사람처럼 죽기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그럼 그게 해리가 음산한 목소리로 말했다. 해리 너 괜찮니? 헤르미온느가 그들이 있는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 뒤에 해그리드가 헐떡이며 따라오고 있었다. 괜찮아. 해리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도 거의 모른 채 이렇게 말했다. 그 유니콘이 죽어 있었어요, 해그리드. 그건 저기 저 공터에 있어요. 이곳에 내려주면 되겠군. 해그리드가 허둥지둥 그 유니콘을 살피러 가자 피렌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는 안전하겠다. 해리는 그의 등에서 주르르 미끄러져 내려왔다. 행운을 빈다, 해리포터. 피렌체가 말했다. 켄타우루스들조차도 행성을 잘못 이해했던 적이 있었어. 이번에도 그런 경우였으면 좋겠다. 그는 떨고 있는 해리를 남겨둔 채 돌아서서 천천히 숲속으로 들어갔다. 론은 어두운 학생 휴게실에서 그들이 돌아오길 기다리다가 잠이 들고 말았다. 해리가 그를 거칠게 흔들어 깨우자 그가 퀴디치 반칙에 대해 뭐라고 큰 소리로 잠꼬대를 했다. 그러나 해리가 헤르미온에게 숲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하기 시작하자 눈을 번쩍 떴다. 해리는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 그는 벽난로 앞에서 천천히 왔다 갔다 했다. 그는 여전히 떨고 있었다. 스네이프는 볼드모트의 돌을 원하는 거야. 볼드모트는 숲속에서 기다리고 있어. 우리는 그동안 줄곧 스네이프가 그저 부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생각해왔어. 그 이름은 말하지 마. 론은 마치 볼드모트가 그의 말을 듣기라도 한 것처럼 겁에 질려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해리는 듣고 있지 않았다. 피렌체가 날 구해줬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어. 베인이 몹시 화를 냈거든. 그는 행성들의 움직임으로 알 수 있는 곧 일어날 일에 끼어들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어. 행성들의 움직임으로 볼드모트가 곧 돌아오리라는 걸 알게 된 게 틀림없어. 베인은 볼드모트가 날 죽이도록 피렌체가 내버려 두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별들의 움직임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었나 봐. 그 이름 좀 말하지 말라니까. 론이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스네이프가 그 돌을 훔치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해리가 열띠게 계속 말했다. 그러면 볼드모트가 와서 날 죽일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베인이 행복해할 거야. 헤르미온느는 매우 겁에 질려 보이긴 했지만 위로의 말을 잊지 않았다. 해리, 모두들 그 사람이 두려워하는 건 덤블도어뿐이라고 말해. 그 사람은 너에게 손대지 못할 거야. 어쨌든 누가 켄타우루스들의 말을 옳다고 하겠어? 내게는 꼭 점쟁이들의 말같이 들리는데? 그리고 그건 아주 부정확한 부류의 마법이라고 맥거나골 교수가 말씀하셨잖아. 하늘이 환하게 밝아졌을 때야 그들은 비로소 이야기를 멈췄다. 그들은 목도 아프고 지칠 대로 지쳐서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그날 밤의 놀라운 사건들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해리가 침대 시트를 들치자 그 밑에 그의 투명 망토가 가지런히 접혀져 있었다. 그리고 망토엔 짧은 편지가 핀으로 꽂혀 있었다. 만일에 대비하여.